이거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그는 다정하게 다가왔지만 본색을 드러내는데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다. 혼자라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텅 빈 집안의 정적은 내 마음을 계속 짓눌렀다. 출근과 퇴근, 집안일과 잠자리, 늘 같은 일상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탁구 동호회에 나가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작은 공이 탁, 탁 튀어오르는 경쾌한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몇 명의 회원들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낯선 공간을 금세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중년의 남자 회장이 다가와 친절히 인사를 건넸다. 회원 소개가 이어지고 나는 곧장 초보자용 라켓을 손에 쥐었다. 공은 마음대로 튀어나갔고 나는 허둥지둥하며 공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곧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음이 온몸에 번졌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매일 저녁 체육관에 들러 라켓을 휘두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일상의 무료함 대신 탁구공이 오르내리는 리듬 속에서 활력을 얻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웃음도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다음 주부터 남녀 복식 토너먼트 대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파트너는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내 파트너로 정해진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늘 꾸준히 연습하는 55세의 한 남자였다. 그는 차분한 성격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건넨 악수는 묘하게 따뜻했고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복싱 연습이 시작됐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호흡을 맞췄다. 작은 공 하나를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볼이 빠르게 오갈 때마다 그가 뒤에서 줬습니다. 그대로 라고 외쳐줄 때 내 마음은 이유 없이 설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땀에 젖은 그의 목덜미, 집중할 때 짙어지는 눈빛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라켓을 휘두르는 그의 팔이 내 팔과 스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떨림이 밀려왔다. 연습을 마치고 함께 앉아 물을 마시던 저녁, 그가 무심히 건넨 말이 나를 더 흔들어 놓았다. 탁구 덕분에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 속에 잠들어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복식 파트너가 된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연습을 했다. 혼자 연습할 때는 몰랐던 긴장감이 둘이 함께 라켓을 휘두르는 순간마다 몸속 깊이 차올랐다. 탁구공이 빠르게 오갈 때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로 밀어치세요. 제가 뒤를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아낼게요. 그가 내 옆에서 던지는 짧은 말들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다. 혼자서는 늘 불안했던 내 플레이가 그와 함께라면 조금은 안정되는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람처럼 우리는 점점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아갔다. 연습 중에는 불가피하게 몸이 가까워졌다. 빠른 볼을 처리하다가 그의 어깨와 내 팔이 스칠 때, 혹은 동시에 같은 공을 잡으려다 손등이 닿을 때, 나는 괜히 숨이 가빠지고 볼이 달아올랐다. 그는 태연하게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우리는 함께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다. 그는 항상 내 라켓을 챙겨주고 가볍게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작은 배려들이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감각을 다시 깨워주었다. 하루는 연습을 마치고 체육관 밖을 나서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를 보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우산을 내밀었다. 함께 쓰고 가시죠. 우산 아래 우리의 어깨는 닿을 듯 가까웠다.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짧은 침묵마저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관계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어쩌면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도 머릿속에는 연습 중 그가 불러주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제가 뒤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가 탁구를 넘어 내 삶의 공허한 자리를 메워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복식 파트너가 된 지 몇 주, 마침내 우리는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에 나서게 되었다. 체육관 구석에서는 이미 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우리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동호회 안에서도 은근한 경쟁심이 있었기에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흥건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공은 숨가쁘게 오갔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치세요.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는 그의 호흡에 맞춰 라켓을 휘둘렀고 볼은 점점 상대 코트에 정확히 꽂혔다. 점수가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마지막 세트 9대9의 팽팽한 상황. 그가 서브를 넣고 나는 재빨리 네트를 넘어오는 공을 받아냈다. 숨막히는 랠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가 강하게 스매시를 내리꽂자 공은 상대 코트 구석에 깔끔히 박혔다. 순간 체육관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잘했어요.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웃었다. 그 힘찬 손길에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왔고 순간 나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숨을 몰아쉬며 물을 마셨다. 대단했어요. 마지막 공 아니었으면 저 잊었을 거예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늘 승리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경기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함께 만든 승리. 그 표현이 묘하게 달콤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그의 웃음을 떠올렸다. 단순히 운동 파트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그의 존재가 내 안에서 더 큰 의미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첫 연습 경기에서 이긴 날,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근처 식당으로 모였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다들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술잔이 오갔고 승리팀이었던 우리 둘은 특히 많은 축하를 받았다. 역시 호흡이 딱 맞던데요? 처음 조를 짠 건데 이렇게 잘할 줄이야. 쏟아지는 말에 나는 민망한 듯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상한 뿌듯함이 일렁였다. 그와 나의 호흡을 누군가 인정해 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자꾸 내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나는 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 한마디가 괜히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시간이 흘러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출근이 있는 이들은 먼저 나가고 남은 사람들도 곧 헤어졌다. 결국 식당에 남은 건 나와 그리고 몇몇 늦게까지 마시는 이들 뿐이었다. 밖에 나와 보니 밤 공기가 서늘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실래요? 순간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내 발걸음은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한 카페 안,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잔을 사이에 두었다.
낮에는 공이 오가던 체육관의 소란스러움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고요하게 흘렀다.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심코 흘린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늘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늘 허전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보는 공감이 담겨 있었다. 커피잔 위로 마주친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볼이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탁구공이 오가던 순간보다 카페 안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운동을 통해 얻고 싶었던 활력보다 더 큰 떨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듯했다. 며칠 후 다시 체육관에 나갔을 때 회원들은 이미 탁구대마다 짝을 지어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 라켓을 챙겨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발밑 움직임에 집중해 봅시다. 늘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작은 공은 숨가쁘게 오갔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며 공의 방향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순간순간 내 귀에는 공 부딪히는 소리보다 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다가왔다. 좋습니다. 그대로. 제가 뒤에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그럴 때마다 심장은 탁구공처럼 쿵쿵 튀어올랐다. 빠른 랠리 속에서 내 팔과 그의 팔이 부딪히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게 호흡 맞추는 거죠. 그 말에 긴장은 풀렸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요동쳤다. 단순한 운동의 접촉이었을 뿐인데 내 온몸은 작은 불씨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다. 잠시 쉬는 시간, 그는 내 옆에 앉아 수건을 건네주었다.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나는 공기마저 달라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라켓을 쥐던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모르는 듯 요즘 스텝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나를 더 흔들었다. 다시 게임이 시작됐다. 나는 공을 놓칠 뻔했지만 그가 재빨리 앞으로 다가와 내 라켓을 덮치듯 받쳐주었다. 순간 그의 팔이 내 팔에 감싸지듯 스쳤고 몸과 몸이 가까이 겹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심장이 멈춘 듯 눈앞이 아득했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묻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을까? 내 안에서 이미 탁구의 긴장감이 아니라 다른 떨림이 폭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습이 끝나고 체육관 불이 꺼질 즈음 우리는 함께 라커룸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잠깐 스친 그의 어깨와 내 팔 사이의 온도가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운동일 뿐이다. 단순한 호흡 맞추기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오늘 느꼈던 그 떨림은 지워지지 않았다. 손끝에 남은 감촉, 숨결이 스쳤던 순간이 마치 아직도 내 안에서 랠리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날은 연습이 끝나고 다른 회원들이 모두 떠난 뒤였다. 체육관 불은 대부분 꺼지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라켓을 정리하던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고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늘 유난히 잘 맞았네요. 호흡이, 그리고 우리도. 그가 낮게 내뱉은 말은 탁구 이야기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눈빛이 길게 이어졌고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짧은 정적 끝에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본능처럼 눈을 감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라켓을 휘두를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곧 뜨겁게 번져갔다.
땀에 젖은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고 내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이혼 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열기와 갈망이 한꺼번에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순간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체육관 한켠은 공 하나 튀는 소리 없이 고요했지만 우리의 몸은 거친 랠리를 이어갔다. 강하게 부딪히고 서로를 탐하며 마치 경기가 끝나지 않는 듯 깊은 몰입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른 줄도 몰랐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나는 땀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황홀감으로 가득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잠시의 착각일까? 차분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오래 잊었던 설렘이 지금 내 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실처럼 다가왔다. 그는 내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낮게 속삭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그렇게 내 안에 깊고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마치 세상이 달라진 듯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퇴근 후 빈집에 앉아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그와의 순간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에 빠진 듯한 착각이 이어졌다. 혹시 나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걸까? 그런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다음날 체육관에서 마주한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달리 가벼워 보였다. 눈빛 속 다정함은 줄어들고 짧은 농담과 스킨십이 늘어났다. 연습을 시작하자 그는 예전처럼 꼼꼼히 내 동작을 봐주지 않았다. 대신 공이 멈출 때마다 내 허리를 끌어안듯 붙잡거나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았다. 처음엔 여전히 설레었지만 곧 그 안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올라왔다. 혹시 그는 어제의 그 밤을 단순한 일로만 생각하는 걸까? 연습이 끝난 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오늘도 잠깐 더 있다 갈까요? 낮게 내뱉은 그 말 속에는 전날과 같은 설렘보다는 노골적인 갈망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그의 품에서 느꼈던 황홀한 설렘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변한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제의 그 뜨거움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의 불꽃이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동호회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또다시 단둘이 남았다. 예전 같으면 그는 내 자세를 세세하게 지적해주고 어떤 부분을 고치면 더 잘 칠 수 있을지 설명해주곤 했다. 그러나 그날의 그는 탁구공보다 내 몸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연습 그만하고 좀 쉬다 갈까요? 그가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씁쓸한 기운이 스쳤다. 탁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나를 찾는 것 같았다. 체육관 한쪽 의자에 앉아 땀을 닦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다가와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처음에는 그 손길이 여전히 설레었지만 곧 점점 거칠어지는 그의 손길에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잠깐만요. 아직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말에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다 갔잖아요. 그 순간 나는 전날의 황홀했던 기억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애틋함이나 배려는 사라지고 오직 욕망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과 혼란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흔들려 버렸을까? 그날의 뜨거움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 눈가가 뜨거워지며
괜히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음날 연습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오늘 끝나고 잠깐만 더 보고 가요. 어제처럼. 그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이어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돌렸지만 그때마다 그는 짧게 실망한 듯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내 마음을 더 옥죄었다. 그와 마주할 때마다 설렘 대신 불안이 더 커졌다. 처음에는 내 안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았던 그가 이제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뀌어 내 가슴 깊숙이 쌓여갔다. 탁구대 앞에 서 있는 그는 예전과 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분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경기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거칠고 노골적인 욕망만이 가득했다. 연습이 끝나자마자 그는 어김없이 내 곁에 다가왔다. 오늘도 잠깐 어제처럼 말끝을 흐리며 내 어깨를 당겼다. 처음에는 설레었던 그 손길이 이젠 무겁고 불편한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탁구 끝났잖아요. 이제 집에 가야죠.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씩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뭐 어때요? 이렇게 좋은데. 우린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이라 믿고 싶었던 그날의 뜨거움이 그의 입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흘러나왔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수치와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만하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짧게 비웃으며 속삭였다. 아닌 척해도 결국 원하는 건 같잖아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정했던 그의 미소,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던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는 내 몸만 원하는 낯선 남자만이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와 함께였던 황홀한 기억조차 이제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은 건 결국 착각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점점 단단한 벽처럼 굳어졌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체육관. 라켓을 쥐는 내 손은 무겁고 떨렸다. 탁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불안이 이미 내 발걸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 웃음은 이제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던 미소였는데 이제는 내 몸을 탐내는 시선과 함께 불편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연습을 시작하자 그는 집중하지 않았다. 내 자세나 스윙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이 오가지 않을 때마다 내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를 끌어안았다. 오늘은 연습 필요 없어요. 우리끼린 이제 이런 게 더 잘 맞잖아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처음 그와 함께했던 날 내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던 그 따뜻한 목소리와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잠시 라켓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밤 당신에게는 뭐였죠? 나한테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웃었다. 그냥 서로 필요한 거 채운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토록 뜨겁고 황홀했던 순간조차 그에게는 단순한 욕망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숨막히게 아프게 다가왔다. 당신 너무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태연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곧바로 몸을 빼냈다. 그 순간 땀에 젖은 체육관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은 것 같았다. 그날도 연습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체육관 불이 꺼지기 전 다른 회원들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그는 거리낌 없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오늘은 그냥 바로 갑시다. 탁구는 됐고
우리끼리 더 좋은 시간 보내자고.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없었고 노골적인 요구만이 무겁게 실려 있었다. 나는 억지로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짧게 웃으며 태연하게 속삭였다. 왜 그래요? 지난번엔 좋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 말에 온몸이 굳어졌다. 내게는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순간이 그의 입에서는 단순한 욕망의 증거로 치부되고 있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날은 나한테 특별했어요. 당신은 그냥 내 몸만 원했던 거예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감정이니 사랑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동안 내가 느껴온 설렘,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았던 감정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나는 라켓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요. 그의 얼굴에 스치는 짧은 놀라움, 그리고 곧 차갑게 굳어버린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더는 그에게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것을. 체육관 문을 열었을 때 탁구공이 오가는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은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한때는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아프게 다가왔다.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가 있는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나를 지켜주겠다며 든든히 서 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내 몸을 가볍게 대하고 욕망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더는 떠올리기도 싫었다. 라켓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다시 활력을 찾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다. 연습이 끝난 후 회장은 다가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커룸에 돌아와 수건과 라켓을 정리하며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이 라켓은 다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체육관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들려오는 탁구공 소리가 멀어지며 사라졌다. 처음엔 설레었던 소리였고 한때는 내 가슴을 두드리던 리듬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47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꿈꿨던 나는 또다시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다시 웃을 날이 오겠지. 그날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였다. 탁구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계속된다. 활력을 찾으려 용기를 내었지만 또다시 상처로 다가온 사연자의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